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갈고 닦으면 더 좋다. 자, 지난 시간에 자연스러운 그런 작품을 봤죠. 이것도 필통입니다. 이렇게 매와 조각을 했죠. 재질은 역시 대나무입니다. 앞에는 했는데 이제 뒤에는 조각을 안 했고요. 자, 이거 역시 대나무 재질에 소나무가 있고 학이 있고 그러죠. 역시 조각을 했습니다. 아주 공을 들여서 조각을 한 이 필통인데 지난 시간에 본 그 대나무 그냥 잘라서 만든 거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필통도 역시 우열을 나눌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연마하면, 잘 갈고 닦으면 명품이 된다. 이거 역시 좋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도 좋지만 연마하면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나무가 됐든 원석이 됐든 우리 인생이 됐든 우리가 그것을 조각하든 주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작품을 만들든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재능을 갖추고 그 재능을 갖춘 다음에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자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역시 인생 성형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추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사는 연마의 대가였습니다. 연마의 대가. 추사 그 김정희는 뭐 호도 많은데 이런 말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게 70세 때 한 이야기입니다. 70세. 마천 10년 독진천호 하는 이야기죠. 10개나 되는 벼루를 갈아서 구멍을 냈고 마천 10년 그 말이죠. 독고천호는 1000개나 되는 붓을 글씨를 써서 모질라지게 했다. 몽당붓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마천 10년 독진천호. 그러면서 내 글씨는 아직 볼만하지 않지만 70평생에 그 말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구멍 냈고 붓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추사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절의 고도 제주도로 유배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 유배 기간을 다산이 그랬듯이 자기 학문을 정진하고 이렇게 서예 글씨를 예술의 경지에 올리는 그런 연마기로 연마 정진기로 삼았죠. 이렇게 고수들은 달인들은 시간을 품질 높게 보냅니다. 연마기로 보냅니다. 어려운 시기도. 추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낼 때에 그 제자가 와서 세안도를 그려준 거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변절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에 이렇게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변절하는데 너야말로 이상적이죠. 중인인데 나를 변치 않고 섬기는구나. 스승으로 모시는구나. 해서 날씨가 추워져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라 해서 세한 연후에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야말로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선비구나. 제자구나. 하면서 감복한 거 아닙니까?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고 고수는 고난기에 알아봅니다. 지금 위기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닥치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취업하기가 어렵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자기를 연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고수는 이럴 때 빛나는 겁니다. 김정희가 자기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실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 고난기를 훈련기로, 연마기로 보냈듯이 우리도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나를 단련할 시기다. 내 재능을 제대로 반복해서 익힐 시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달프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부모를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기질이나 성격은 고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를 이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고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데도 역시 한계도 많고 위험도 따르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아서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하면 자기 연만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죠, 학벌. 학벌 책임이 반반은 있는 거죠. 부모가 잘, 요새 또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부모가 잘 지원해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자기 몫도 절반은 되죠. 다른 영역보다는 자기 연마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저는 이제 초중고 이렇게 전라북도 진안에서 쭉 다녔기 때문에 아주 협소한 데서, 견문이 좁은 데서 자란 셈이죠. 그리고 대학도 전북대학교에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도 역시 전북대학교에서 국문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초중고 진안, 학사, 석사, 박사 전북대 좁은 데서 논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학문에도 한계가 있죠. 그 배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부분이 그만큼 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 생활, 사교육 생활, 자영업 생활,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 연말을 많이 한 겁니다. 아직 60세, 70에도 추사 김정희는 자기 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조선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70세면 지금 나이를 80대, 90대, 100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왔는데, 제가 60대니까 지금으로서는 조선시대 한 40대로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빠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기 연마도 하지만 타인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후배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는 그 대도서관 책도 읽어보고, 요즘에 이제 그 김보겸 책도 읽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대도서관 나동현은 고졸 출신인데 자기 철학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마기를 제대로 보냈더라고요. 노는 시기라든가 시간 나는 시기, 군대 가기 전에 대기하는 시기,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이라든가 퇴근한 뒤에, 결국 직장 생활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뭐밖에 없습니까? 퇴근 후와 주말이잖아요. 그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시기에는 자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대도서관 나동현은 잘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었는데도 자기 중심을 잃고 그 고난기를 잘 극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돈 유혹도 있었지만 자기 철학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요새 별풍선이니 또 다른 어떤 그것을 유치해가지고 지원을 받느니 하면은 자기 중심이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돈 가는데 맘 간다고, 맘 가는데 돈 간다고, 돈이 얽혀 있으면, 중간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한데, 투명하지 못한데, 그런 유혹을 잘 떨치면서 자기 세계를 아주 견고하게, 건전하게 구축했더라고요. 젊은데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새 유튜브 방송 하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정말 유튜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광고 하나 이렇게 비치하는 데서도, 그리고 그 방송 시간이나 이런 것처럼 안배하고 그런 데서도 여러 철학이 보이는데, 아무튼 길게 가면서
자기 세계를 멋지게 구축하려는 사람은 역시 자기 연마가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학원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재수하고 또 삼수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학원 두어 달을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한 1년 가까이 살고 지금도 이제 숙부가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런 그 삶의 배경이 바뀌고 또 시공이 바뀜으로써 제가 거기에서 보고, 그리고 어떤 그 시공에 처하더라도 저는 인생 성경가로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제가 연말 거리를 마련하고 그럽니다. 그런 태도로 현실을 봅니다. 책도 그렇게 읽고요. 그런 어떤 그 관심, 그것이 자기 연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는 초보자인 셈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학교 떠나서, 학벌 떠나서, 경력 떠나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0세이면서도 정말 어찌 보면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이 시장을 뭐랄까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걸 축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연말을 통해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마디 한마디라도 거기에 쓸모 있는 말이 담길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참 착실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금방 그 벼를 10개나 이렇게 구멍 내고 붓을 1000개나 몽당 붓을 만들었다는 추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권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권돈인. 그는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에 그 학문을 하고 서예를 하는 사람에게 자기 작품을 보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선시대가 그렇게 예절을 중시하는, 예학을 중시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시대 서예 시장은, 학문 시장은 그렇게 열린 것이니까요. 오늘날 시장은 더욱더 치열하죠. 이를테면 이 유튜브만 놓고 봐도 치열하기 그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갓난 아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시청자가 똑같이 겹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유튜브라는 시장에서 그런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나이 먹었고 무슨 뭐 공부를 했고 이것저것 경험을 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을 놓고 그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선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말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 좋고 여러분한테 좋으니까, 세상한테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아주 선의의 공간으로 보고 아주 좋은 곳으로 봅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이 좋은 양화를, 나쁜 이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고, 시장은 대개 그런 정화작용을 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시장의 그 기생에서 사는 뭐 좋지 않은 것도 많을 수가 있지만, 유튜브 시장도 그 회사에서도 정화시키려고 하고 자체에서 그런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시청자가 또 그렇게 신상필벌을 함으로써 정화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자기 연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추사처럼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 작품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고 서로 강평을 했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기반을 쌓아서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또 자기 연마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이 연마할 계기는 우리가 바깥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든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잘 연마한다면 있는 그대로도 좋지만 이렇게 잘 작품을 만든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든다면 자기 만족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걸 준다든가 판다든가 하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색깔과 자기 향기 모양에 맞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작품을 잘 연마해서 자기가 거기에 잘 가공을 해서 자기 혼을 풀어넣어서 작품을 만드는 수도 있죠. 인생 자체가 명품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쏟는 공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성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영기 TV 정영기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